기차 시스템은 크리에이트 모드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도 계획했던 저만의 첫 번째 종착 지점이자 로망이었는데요. 이제 슬슬 기차에 대해서 다룰 준비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생에서 기차를 만드는 방법과 기차 시스템의 간단한 계획부터 완성까지 이르는 과정을 간단하게나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직관성이 뛰어났던 크리에이트 장치들을 여러 알아봤고, 기차 시스템의 그 직관성이라는 단어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합하지 않은 편이지만 어려운 내용인 만큼 직관적인 영상 편집을 통해 열심히 제작했으니까요. 저와 함께 이 기차 시스템을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저번에 만들었던 크리퍼 공장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제가 선택한 미스틱 그로브라는 바이옴은 크리퍼는 물론이고 적대적 생명체 중에선 마녀 외에는 일절 생성되지 않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마녀 공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어쨌든 크리에이트 모드의 비장의 기술이자 물류시대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한 기차를 만들려면 먼저 정거장을 지정해줘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송기관인 마인카트와 비교한다면 시작부터 궤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닐라 마인크래프트에 존재하는 마인카트와 기차의 공통점은 겉으로만 본다면 둘 다 똑같이 레일 위를 달리는 수송기관이라는 점이겠죠. 기차 선로를 만드는 방법은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천천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기차 선로 조합법을 살펴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과정을 통해야만 만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 재질의 반블록에 기계손을 이용해서 철 조각을 2번 사용해주고 프레스로 한번 찍어주면 성공적으로 기차 선로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차 선로의 특성상 대량의 아이템이 필요한데 반해 하나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까다로운 것을 보면 공장화를 이용하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느껴지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상자에 돌 재질의 반블록을 넣고 위쪽에 있는 상자에 철 조각을 넣어준 다음 회전력을 공급해주기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양산화가 가능해집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반블록은 퍼널을 통해 아이템이 하나씩 배출되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진 반블록은 방향에 따라 이동하겠죠. 철 조각이 들어있는 상자는 슈트를 통해 기계손에 쥐어지게 되고 기계손은 벨트 위에 올려진 반블록의 철 조각을 사용하면서 첫 번째 조립이 시작될 겁니다. 바로 옆에 설치된 기계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고 마무리 단계인 프레스로 찍어주면 성공적으로 기차 선로를 완성할 수 있겠죠. 완성된 기차 선로는 다시 퍼널을 통해 상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은 재료를 상자 안에 구비해 놓는 것과 이 상자 안에 모여든 기차 선로를 꺼내서 사용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마인카트에 빗대어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레일을 만들었다면 이제 마인카트를 만들어야 하듯 기차 선로를 만들었으니 이제 기차 케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강판이라는 아이템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흑요석을 분쇄휠로 갈아주면 흑요석 가루로 가공되는데 여기에 용암을 주입시켜주고 프레스로 2번 내려 찍으면 강판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강판은 쉽게 말하자면 기차 테크의 기초가 되는 재료라고 보면 돼요. 안산함 테크는 안산함 합금이 기초였고 황동 테크는 황동 주개가 기초였듯이 기차 테크는 이 강판이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 원목의 껍질을 벗기고 황동 주개를 사용하면 황동 케이스를 제작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강판을 한 번 더 사용하면 기차 케이스를 제작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기차 케이스는 마인카트의 역할과 똑같다고 말은 했지만 막상 레일 위에 기차 케이스를 설치하면 기차의 모습은커녕 말 그대로 블록 그 자체로 설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턴 기차 고유의 시스템상 추가적인 절차를 따라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차 정거장을 만들고 손에 든 상태에서 기차 선로 위에 갖다 대면 화살표가 UX로 표시되는데 이 화살표 방향은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바뀝니다. 동시에 열차가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고 우클릭을 통해 설정해주세요. 설정했다면 근처 아무데나 설치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선로와 정거장이 성공적으로 연결됐다는 안내 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만 해줘도 정거장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우클릭으로 상호작용해주면 해당 정거장에 UI창을 띄울 수 있는데, 별도의 UI창이 존재한다고 해서 마냥 복잡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가장 위에 있는 트랙 스테이션 문구는 해당 정거장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데, 어지간하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편이 좋습니다. 중앙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정거장 블록에 파란색 깃발이 표시되는 걸 볼 수 있는데, 해당 정거장에 정차된 화물을 직접 조립할 수 있는 편집 상태로 전환됐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기차 선로의 하이라이트로 표시된 위치에 기차 케이스를 설치하면 우리가 원했던 대차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차에 블록을 더 씌우면서 자신이 원했던 기차의 모습을 떠올리며 크기를 늘리거나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차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 늘 그랬던 것처럼 접착제를 이용해서 그룹을 이루어줘야 하고, 두 번째는 그룹 내에 기차 조종기 블록이 1개 이상 존재해야만 합니다. 정말 간단하게는 대차 바로 위에 기차 조종기 하나만 설치해줘도 기차로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다는 말이 되겠네요. 조립이 끝났다면 다시 기차 정거장 블록의 UI창을 열어서 기차 조립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아까와는 달리 기차 정거장 블록에 표시된 깃발이 빨간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드디어 운전이 가능한 기차가 완성됐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깃발이 나타내는 의미를 간략하게 짚어드리자면, 깃발이 빨간색일 경우 해당 정거장에 정차된 화물이 존재하는 상태, 깃발이 파란색일 경우 해당 정거장에서 화물이 조립 중인 상태, 깃발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거장에는 화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만 알아둔다면 기본적으로 기차를 다루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조종기의 우클릭으로 상호작용해주면 이 기차는 기차 선로가 있는 한 어떤 곳이든 빠른 속도로 대지 위를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기차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 알아봤으니 지금부터는 제가 원하는 기차에 대해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자신이 원하는 모양과 크기의 기차를 만들어서 직접 운전까지 할 수 있다는 공상을 야생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기차의 전체적인 부피를 유지하는 것과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구상해야만 했죠. 또한 보기에 좋은 건축을 위해선 그만큼 다양하고 많은 양의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굴착기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는 돌 종류인 담청암이라는 생소한 블록을 캐내거나 화산이라는 바이옴에서 현무암을 캐내는 작업도 있었죠. 건축의 계획부터 재료가 완전히 확보되기까지 15시간이 훌쩍 지났을 때쯤 저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설계도 시스템으로 자동 건축을 사용해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비록 생각했던 것보다 설계도의 부피가 꽤 커졌지만 설계도를 불러들이는 것과 완성이 되기까지 마무리가 잘 이루어져야겠죠. 이 기차의 행선지는 지상뿐만이 아닌 네더를 함께 오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컨셉과 잘 어우러지도록 유령 열차 같은 느낌으로 제작해봤는데요. 지옥은 많이 어두운 편이라서 열차 또한 어둡게 만들어버린다면 영상으로 찍었을 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유령 열차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영혼 랜턴을 매달거나 바다 랜턴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차를 조립하는 상태에서 바퀴 아래쪽을 우클릭하면 대차의 모양을 다른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동일한 칸에는 최대 2개의 대차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죠. 물론 칸수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프레임 저하가 너무 심해서 많은 양을 연결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아이템 금고 하나쯤 실을 수 있도록 별도의 소박한 화물 1칸 정도는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기차와 기차 사이를 연결하는 커플링은 조립을 끝냈을 때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별도로 해야 할 것은 딱히 없죠. 정거장의 디자인을 구상하는 것 또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마치 거대한 마법의 책이 펼쳐지면서 지옥으로 향하는 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컨셉으로 결정했고,
이런 메커니즘은 순서 기어 시프트를 이용해서 회전 방식을 원하는 순서대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순서 기어 시프트는 전용 UI 창이 따로 존재하는 만큼 조금 특별한 사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용법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한 파츠라서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옥문에 레일을 연결하면 네더 차원에서도 레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만든 기차의 크기가 아무래도 조금 큰 편이다 보니 기본으로 생성되는 지옥문의 크기로 드나들기엔 너무나도 작은 크기였죠. 그래서 기차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굴착기를 이용해서 공간을 넓혔고 지옥문의 크기도 한껏 늘려봤습니다. 드넓은 용암바다 위로 기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 직접 만든 설치기의 구조를 바꿔서 작동시키는 반자동 방식을 선택했고 도로의 재질은 심층암으로 정했는데요. 그동안 굴착기를 사용하면서 심층암이 워낙 많이 쌓였던 탓에 이 많은 재료들을 방치해놓기엔 아깝기도 하고 심층암의 경도가 제법 단단한 편에 폭발 저항력이 강한 편이라 도로 포장을 하는 와중에도 가트가 매번 파이어볼을 날려댔음에도 블록이 쉽게 파괴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을 때는 꽤 충격이었는데요. 구리산 소통을 같이 착용하면 외장형 연장팔의 내구도를 대신해서 구리산 소통에 산소 게이지가 소모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덕분에 내구도 걱정 없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구리산 소통의 툴팁을 살펴보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정배인 것 같더라고요. 외장형 연장팔은 한번 제작할 때마다 황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깎여 나가는 내구도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 둘을 세트로 사용하니까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멋진 기차도 만들었고 기차가 달릴 수 있는 선로까지 확보했으니까 드디어 시승을 해볼 차례인데요. 이 기차는 이대로 작동하는 순간 지옥문을 통해 네더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20시간을 넘도록 그렸던 그림이고 야생에서 제대로 만들어보는 첫 기차라 그런지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면서 떨리는 심정으로 조종간에 손을 올렸죠. 물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그림대로 아주 잘 작동했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울림을 가진 기차가 완성됐어요. 기적 장치는 기본적으로 열이 가해지는 액체 탱크에 설치해서 레드스톤 신호를 주게 되면 기적을 울릴 수 있는데요. 작동 중인 기차에 설치할 경우 굳이 열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쉬프트 키를 누르면 언제든 기적 장치를 울릴 수 있게 됩니다. 기차는 지금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중이지만 기차에 상자를 설치하고 안에 석탄이나 숯을 넣어두면 해당 아이템을 소비하는 대신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차를 만드는 방법과 기초적인 것들을 전부 알아봤는데요. 분명 기차를 좀 더 획기적이고 기능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과거에도 그랬듯 증기기관차의 발명을 시작으로 대량의 물류 운송이 가능했던 것처럼 크리에이트 모드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음 영상에서 기차를 활용한 본격적인 물류 시대를 열어보도록 합시다.